당신은 그 사람처럼 하지 않네요. 아내가 무심코 던진 이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설거지하는 방식, 운전하는 습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모습까지. 그녀의 모든 말 끝에는 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는 재혼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의 두 번째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사람을 대체하려는 존재였다는 것을.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 얘긴 이제 안 해. 그런데 왜 모든 기준이 그 사람이었을까요? 이것은 재혼 가정의 현실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과거를 놓지 못하는 사람과의 일상.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싸워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지를 처음 만난 건 직장 동료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33살의 저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었고 35살의 민지는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는 7살, 5살 두 아이가 있었죠. 솔직히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이 둘 딸린 이혼녀.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왜 굳이 그런 짐을 이라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민지는 달랐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아이들을,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를 숨김없이 말했죠. 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지금 여기서 끝내도 괜찮아요. 그 당당함이 오히려 매력적이었습니다. 민지는 똑똑했고 유머 감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그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저를 천천히 연결시켰고 저는 그 과정이 조심스럽지만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미나와 민준이라는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괜찮은 것 같아. 7살 미나가 한 이 말을 민지가 웃으며 전해줬을 때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청혼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민지 씨, 저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올렸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작은 예식장. 미나와 민준이가 반지를 들고 오는 모습에 하객들이 미소 지었죠. 신혼여행도 아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가족여행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결혼 생활은 그 후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과거가 얼마나 크게 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신혼집으로 들어간 첫날 밤. 민지는 집 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TV를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파는 이쪽으로 옮기고요. 저는 그저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편한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가 무심코 내뱉은 말. 우리 집도 이렇게 배치했었는데. 우리 집. 그 우리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민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여보, 김치찌개에 참치 안 넣어요? 네? 참치요? 김치찌개예요? 응, 그게 더 맛있는데. 깊은 맛이 나거든요. 저는 처음 듣는 레시피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엔 넣어볼게요. 그런데 민지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실망한 듯하면서도 뭔가 체념한 듯한.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도 맛있어요. 그날 이후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주말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지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접시를 그렇게 세우면 물이 안 빠지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 방식대로 하세요. 또 그 미묘한 표정.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차선 변경할 때 조금 더 천천히 하는 게 안전해요. 제가 너무 급하게 했나요?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는 말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아이들 공부 좀 봐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뭐가 필요한데요? 미나가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데 같이 문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아요. 내일부터 해볼게요. 민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을 알려주지 말고 스스로 풀 수 있게 유도해 주세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리고 틀려도 화내지 말고 기다려 주시고요. 당연하죠, 민지 씨. 제가 아이들한테 왜 화를 내요? 민지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가 숨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한 달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주말에 민지의 친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손님을 맞는 자리였죠.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고기도 굽고 술도 따르고 최대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간 후 민지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잠시 후. 근데 손님 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용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조금 더 편하게 대하셔도 돼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화하라는데 동시에 편하게 대하라는 말.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기준과, 어떤 사람과.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민지 씨, 혹시 제가 뭔가 부족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왜요? 요즘 제가 하는 행동마다 뭔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민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럼 뭔가요? 긴 침묵 후 민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익숙한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익숙한 것.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전 남편.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할 때 뚜껑 덮어요? 네,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그 그냥은 결코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민지가 직접 계란 프라이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뚜껑 안 덮으면 노른자가 반숙으로 예쁘게 익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은 뚜껑을 안 덮었구나. 세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양말은 따로 빼서 세탁망에 넣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수건은 색깔별로 분류해서 돌리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웠습니다. 그게 살림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살림 팁이 아니라 그녀가 이전 결혼 생활에서 했던 방식이라는 것을. 슈퍼마켓에 갈 때도 그랬습니다. 우유는 유통기한 긴 걸로 뒤에서 꺼내야 해요. 당연하죠. 그리고 과일은 직접 눈으로 보고 골라야 하고요. 네, 알겠어요. 계산대에 줄을 서며 민지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저 줄로 섰는데 저기가 제일 빨라요. 예전.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주말 오후 아이들과 놀이터에 갔습니다. 민준이가 그네를 타고 싶어 해서 제가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민준아, 재밌어? 네. 아이의 웃음소리가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앉아있던 민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높이 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아, 네. 조심할게요. 민지가 그네 옆에 서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이 정도 높이가 적당해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밀어주는 거 무섭지? 아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뭔가 찔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참견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다칠까봐 걱정돼서요. 당연히 조심해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적당한 높이를 알았구나. 그 사람은 아이들을 다치지 않게 했구나. 밤에 잠자리에서도 비교는 계속됐습니다. 여보, 불 끄고 자요? 네, 왜요? 아니, 전 불 켜고 자는 게 익숙해서요. 괜찮으면 스탠드라도. 불 켜고 자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한테 맞출게요. 다음 날 아침 스탠드가 하나 배달됐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쪽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지는 작은 불을 켜고 잤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핑계로.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과 잘 때도 불을 켰었구나.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밤 11시쯤. 현관문을 열자 민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응, 기다렸어요. 연락했잖아요, 늦는다고. 알아요. 그래도. 민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술 많이 드셨어요? 조금 마셨어요. 회식이라. 씻고 올게요. 라면 끓여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배불러요. 민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씻고 자요.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늦게 들어올 땐 미리미리 연락해 줄 수 있어요? 어제 연락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몇 시에 들어올지 정확하게요. 회식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대략이라도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요? 걱정되세요? 민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요. 예전. 또 그 단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민한가 봐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민지의 전 남편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연락도 잘 안 됐다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혼의 한 원인이었다는 것도. 저는 그날부터 회식 때마다 30분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제 2차 가요. 11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민지는 고마워요라고 답장했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닌데. 저는 연락 잘하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증명해야 하는구나. 결혼 6개월째.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지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항목이 전 남편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침 루틴부터 그랬습니다. 민지는 제가 6시 30분에 일어나는 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요? 네, 출근 준비하려면 이 시간이 딱 좋아요. 아, 그렇구나. 며칠 후 민지가 5시 30분에 일어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민지 씨,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아, 깨웠어요? 미안해요. 저 일찍 일어나는 게 편해서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 남편이 7시에 일어났고 민지는 그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는 것을.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민지가 넥타이를 고쳐주려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뭐가 잘못됐어요?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어요. 민지의 손길이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자, 됐어요. 잘 다녀와요. 고마워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민지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아쉬운 듯한 허전한 듯한. 저녁에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아침에 왜 그런 표정이었어요? 무슨 표정? 넥타이 고쳐주고 나서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고맙다고만 하고 가서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하는데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며칠 후 민지의 친구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알게 됐습니다.
민지 언니 전 남편은 출근할 때마다 뽀뽀하고 갔었다며요. 부러웠는데.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지는 제가 그렇게 해주길 기다렸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 남편이 하던 거니까. 식사 시간에도 기준은 존재했습니다. 여보, 밥 먹을 때 TV 보는 거 괜찮아요? 네, 왜요? 싫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지는 TV를 보면서도 집중을 못했습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듯. 어느 날 TV를 끄고 먹었습니다. 오늘은 TV 안 보네요.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응, 이렇게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먹을까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해요. 하지만 그 후로 TV는 거의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TV를 안 봤구나. 청소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주말마다 청소기를 돌리는데 민지가 제 뒤를 따라다니며 다시 한 번 더 청소기를 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럼 처음부터 제가 더 꼼꼼히 할게요.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음 주말에도 민지는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이건 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에 익숙한 거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미나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아, 알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던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미나야, 아빠 말씀도 맞는데 이렇게 풀어도 돼. 민지가 다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미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맞으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해. 하지만 미나는 결국 엄마가 알려준 방법을 택했습니다. 숙제가 끝난 후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제 방법이 틀렸나요? 아니요, 맞아요. 그럼 왜 다른 방법을 알려줬어요? 민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미나가 익숙한 방법이 있어서요. 익숙한 방법. 그 사람이 가르쳐준 방법.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 씨, 저도 아이들 아빠예요. 제 방식도 존중해 줄 수 있나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연하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갔네요.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민준이 야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좋아, 아빠가 캐치볼 가르쳐 줄게. 정말요? 야호. 그런데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민준이 어깨 약해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공원에서 캐치볼을 하는데 민지가 계속 걱정하며 지켜봤습니다. 너무 센 공 던지지 마. 민준아, 팔 아프면 바로 말해. 결국 30분도 안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어깨가 왜 약한가요? 병원 진단 받았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요? 예전에 한 번 어깨 아프다고 한 적이 있어서요. 언제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음식 먹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 아이들 대하는 방법, 심지어 사랑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의 중심에는 제가 아닌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 하지만 우리 집 곳곳에 민지의 말투에 습관에 기대에 스며든 그 사람. 저는 그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경쟁을. 왜냐하면 상대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미화된 기억이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도 그림자는 존재했습니다. 침실. 부부만의 공간. 가장 친밀해야 할 그곳에서조차 저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신혼 초기 민지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먼저 손을 잡고 안기고 키스했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민지는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느 날 밤 포옹하고 있는데 민지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앉는 거 좋아요? 네, 좋아요. 더 세게 안아줄까요? 아니면 이 정도가 좋아요? 조금 이상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가 딱 좋아요. 민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요? 왜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르게 안았구나. 더 세게 혹은 더 부드럽게. 친밀한 시간에도 비교는 계속됐습니다. 여보, 불 켜놓을까요? 끌까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해요. 당신은요? 저도 괜찮아요. 이런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부부가 이런 걸 일일이 확인해야 하나? 하지만 민지는 모든 걸 물어봤습니다. 음악 틀까요? 향초 켤까요? 이 옷 입을까요? 마치 정답을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 정답은 이미 예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친밀한 시간 후 민지가 제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네, 좋아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도라는 말은 다른 게 있다는 뜻이니까. 다른 건 어땠는데요? 민지가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것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민지가 이불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표현이 그랬을 뿐이에요. 깊은 뜻 없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땠을까? 더 격렬했을까? 더 낭만적이었을까? 민지는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침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애정 표현을 했지만 저는 자꾸 의식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과 했던 걸까? 이 키스도 이 포옹도 이 모든 게? 어느 날 밤 민지가 먼저 다가왔을 때 저는 살짝 피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피곤해서요. 그래요? 그럼 그냥 안고 자요. 하지만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럼 왜 이래요? 요즘 자꾸 피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그 사람과 비교하니까요. 당신의 모든 행동에 그 사람의 그림자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침묵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주말 아침 민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요즘 우리 사이가 이상해요. 뭐가 문제예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럼요. 말해봐요. 민지 씨는 저를 전 남편과 비교하고 있어요.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걸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심지어. 저는 침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런 것까지요. 민지가 발끈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정말요? 이런 것도 좋다고 한 건 뭐였어요? 그건 그냥이 아니에요. 당신 말투에서 행동에서 모든 것에서 느껴져요. 전 남편이라는 기준이요.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전 남편 얘기를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당신의 모든 기대치가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요. 그건 당신 착각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과 새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자꾸 과거를 들먹이네요. 제가 들먹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그렇게 보였다면 미안해요. 민지 씨.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7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두 아이의 아빠였고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지울 순 없어요. 지우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요? 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저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요. 정말로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은 사랑스러웠습니다. 미나와 민준이. 저는 진심으로 이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사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이미 아빠가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 한 달에 2번 주말마다 아이들은 친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아이들은 들떴습니다. 내일 아빠 만나. 아빠가 놀이공원 데려간대. 미나가 가방을 싸며 신나게 말할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놀이공원에 데려간 적이 없었으니까. 토요일 아침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애들 준비 다 됐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저녁 때 데려다 줄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안방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피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쯤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어서 와. 재미있었어? 응. 완전 재미있었어. 미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이거 사줬어. 인형이야. 민준이도 자랑했습니다. 나는 로봇 받았어.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목소리. 아빠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지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아빠랑 놀이공원 갔어. 롤러코스터도 타고 회전목마도 타고. 그래? 무섭지 않았어? 아빠가 같이 타줘서 안 무서웠어.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미나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롤러코스터 타요? 아저씨. 그 호칭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응, 타지. 그럼 다음에 우리랑 같이 가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미나야,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 왜요? 아빠는 아빠잖아요. 이 아저씨도 이제 아빠야. 미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둘이에요? 민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응, 비슷해.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괜찮아요. 편한 대로 부르라고 해요. 그날 밤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억지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지 마세요. 왜요? 당신도 아빠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아니에요. 전 그냥 엄마의 남편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준이가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좋아, 아빠가 가르쳐 줄게. 공원에서 민준이 뒤를 잡고 연습시켰습니다. 민준아, 핸들 꽉 잡고. 네, 발 힘 빼지 마. 몇 번 넘어졌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혼자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나 혼자 타요. 잘한다, 민준아.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토요일 친아버지를 만나고 온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아빠한테 자전거 탈 수 있다고 자랑했어. 그래? 아빠가 뭐래? 잘했다고. 그리고 아빠가 나한테 헬멧 사줬어. 민준이가 새 헬멧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가르친 건 저였는데 자랑은 친아버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헬멧까지 사준 친아버지.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네. 거짓말하지 마요. 표정 보면 알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별로예요. 왜요? 제가 가르쳤는데 민준이는 친아버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예요. 언제요? 10살? 15살? 20살? 여보, 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아이들이 저를 진짜 아빠로 받아들이는 날이 올까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요. 민지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나의 학교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날 행사 안내장이 왔습니다. 미나가 안내장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누가 와요? 민지가 저를 보았습니다. 아저씨가 갈까? 미나가 망설였습니다. 아빠는 안 돼요? 친아빠는 회사 있잖아. 그럼 휴가 내면 안 돼요? 민지가 난처해했습니다. 미나야, 아저씨가 가겠다는데. 싫어요. 아빠랑 가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괜찮아요, 민지 씨. 친아버지한테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결국 행사 날은 친아버지가 갔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녁에 미나가 돌아와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너무 재미있었어. 그래? 다행이다. 우리 반에서 아빠가 제일 멋있었어. 저는 거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저는 이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항상 엄마의 남편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날이 올까요? 민지가 망설였습니다. 올 거예요. 분명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구성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한 달에 2번씩 돌아와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한다는 것을. 저는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빼앗아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제 자리는 어디일까요? 결혼 1년째 되던 어느 금요일 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저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도 없이. 회의가 길어졌어요. 미안해요. 휴대폰 꺼져 있던데요. 배터리가 나갔어요.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배터리가 나갔으면 회사 전화로라도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냥 깜빡했어요. 그렇게 큰일이에요? 큰일이죠. 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저는 피곤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하기 싫었습니다. 민지 씨, 저 성인이에요. 매번 보고하고 살아야 해요. 보고가 아니라 배려예요. 배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런 소리 듣는 게 배려예요?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저도 좀 답답해요, 솔직히. 뭐가 답답한데요?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게요. 제가 뭘 해도 당신은 만족 못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설거지하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 아이들 대하는 방법. 심지어 제가 숨 쉬는 것까지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매일이요. 매일 당신은 저를 뭔가와 비교해요. 비교? 누구랑요? 당신도 알잖아요. 누구랑인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틀렸나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웃기네요. 제가 언제 그 사람 얘기를 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당신 표정에서, 한숨에서, 모든 행동에서 느껴져요. 그건 당신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게 틀렸다는 듯이 고쳐주려 들잖아요. 그게 피해의식이에요. 저는 도와주려는 거예요.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아요. 민지도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제 방식이 있는 거예요. 당신 방식이요? 아니면 그 사람 방식이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정말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당신은 저를 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 적 없어요. 있어요. 매일매일요. 저는 거실을 오가며 말했습니다. 넥타이 매는 법, 커피 마시는 법, 아이들한테 말하는 법. 당신은 모든 걸 가르치려 들어요. 마치 제가 학생이고 당신이 선생인 것처럼. 그건 부부가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게 아니라 저만 맞추는 거예요. 당신 기준에, 아니 그 사람 기준에. 민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해요? 저는 당신과 살고 있다고요. 몸은 저와 살지만 마음은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을 못 잊었어요. 인정해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인정할 게 없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저도 소리쳤습니다. 매일 비교당하고 매일 부족하다는 느낌 받고 매일 2등이라는 걸 확인하는 게 사랑이에요. 당신은 2등이 아니에요. 그럼 1등이에요? 정말요? 민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봐요. 대답도 못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메우려고 저와 결혼한 거 아니에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이니까요. 당신은 아이들 아빠가 필요했고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를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왜 매일 저를 그 사람과 비교해요? 왜 제가 하는 모든 게 부족해 보여요? 민지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1년 동안 쌓인 게 미안하다는 말로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해봐요. 민지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만족해요? 저를 저로 봐주면 돼요. 그 사람이 아니라. 저는 당신을 당신으로 보고 있어요. 거짓말. 저는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짐 싸요. 어디 가려고요? 모텔이든 어디든요. 오늘 밤은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민지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요. 제발. 놔주세요. 안 놔요. 우리 얘기해요. 제발. 얘기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할 말 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민지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비교했어요. 인정하네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라고 해서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요.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당신이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당신이요?
네, 7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쉽게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저와 결혼했어요? 사랑해서요. 정말로요. 그 사람도 사랑했잖아요. 맞아요. 사랑했어요.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과거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노력만으론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날 밤 저는 결국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실에서 각자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저씨랑 싸웠어요. 아니야, 미나야. 어른들 얘기야. 하지만 미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싸움 후 일주일. 우리는 최소한의 대화만 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요. 아이들 픽업 제가 할게요. 네.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의 친구 수진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인사만 하고 서재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형부 차 한잔하고 가요.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하지만 수진이 불렀습니다. 형부 잠깐만요. 네? 민지 얘기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민지가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형부도 알 권리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수진이 민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형부 민지 전 남편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잘 모르는데요. 민지 씨가 얘기 안 해서요. 그럴 줄 알았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 전 남편은 완벽주의자였어요. 완벽주의자요? 네. 모든 게 자기 방식대로 돼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안 돼. 형부가 이해해야 한다고. 수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부 민지가 왜 모든 걸 신경 쓰는지 아세요? 왜 작은 것까지 확인하는지? 왜요? 전 남편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민지의 전 남편 준호는 겉보기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잘생겼고 능력 있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폭군이었습니다. 설거지할 때 접시 세우는 각도까지 지적했어요. 빨래 개는 방법도 자기 방식대로 해야 했고요. 그게 민지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면 화를 냈어요. 소리 지르고 문 쾅쾅 닫고.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엄격했어요. 공부 못하면 야단치고 실수하면 벌 세우고.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그것도 있고 바람도 폈어요. 저는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랑요. 얼마나 오래요? 1년쯤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그것도 민지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준호는 끝까지 부인했지만요. 그래서 이혼 결심했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수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부 이해하세요? 민지가 왜 그렇게 모든 걸 확인하는지? 준호 때문에 습관이 된 거네요. 맞아요.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한테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뭔가 잘못할까봐 걱정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준호처럼 안 해서 이상했어요. 이상했다고요? 네.
준호는 모든 걸 지적했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의 패턴을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민지가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지적받기 전에 미리 맞추려고요. 하지만 전 준호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배려심 많고 아이들한테도 잘해주고. 그럼 왜 비교한 거예요? 비교한 게 아니라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저를 준호와 비교한 게 아니라 준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을 쉽게 버릴 수 없었던 거였죠.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부 민지 많이 도와주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민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수진이 간 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민지는 준호와의 결혼 생활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아침에 커피 온도가 1도만 달라도 화를 냈어요. 음식 간이 조금만 새도 짜증냈고요. 주말에 집 청소 안 하면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참았어요? 사랑했으니까요. 처음엔요. 언제 사랑이 식었어요? 바람핀 걸 알았을 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이혼 과정은요? 힘들었어요. 준호가 양육권 주장했거든요. 아이들을요? 네. 자기가 더 잘 키울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겼어요? 준호 바람 핀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선택했고요.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그때 저를 만난 거죠. 네, 당신은 준호와 정반대였어요. 어떻게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존중해주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남자도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네, 당신과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네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 씨, 저는 준호가 아니에요. 알아요. 당신을 통제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존중받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럼 이제부터 약속해요. 저를 저로 봐주세요. 준호의 기준이 아니라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요. 정말로요. 저도 노력할게요. 당신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고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서로를 이해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때때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하다가 스스로 멈췄습니다. 아, 미안해요. 또 그랬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바꿔가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준이가 친아버지를 만나고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사 간대요. 어디로? 이 동네요. 우리 학교 가까운 곳이래요.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도 불편했습니다. 왜 갑자기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 가까이 있고 싶은가 봐요. 그게 가능해요? 법적으로 막을 순 없어요. 다음 주부터 준호는 더 자주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요. 엄마, 오늘 아빠가 학원 데려다 준대요. 응, 알았어.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글쎄요. 아이들이 그리운가 봐요. 아니면
아니면요? 당신이 재혼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준호는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당신을 다시 찾으려는 건가요? 설마요. 우린 끝났어요. 하지만 제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한 달 후였습니다. 미나의 생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도 사고 선물도 포장하고 친구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파티 시작 30분 전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미나야, 생일 축하해. 아빠. 미나가 달려갔습니다. 준호가 큰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거지? 와, 진짜요? 고마워요, 아빠. 저는 거실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민지가 현관으로 나가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하기로 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선물 주러 왔어요. 그럼 이제 가봐요. 잠깐만 있다 가면 안 돼요? 딸 생일인데. 준호 씨. 민지 씨 제발요. 30분만요. 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하면 제가 소심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으니까. 준호는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케이크를 자르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마치 제가 손님인 것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준호가 떠나며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가도 돼요? 어디로요? 부산이요. 아이들 바다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준호 씨, 그건 좀. 왜요? 제 애들인데 못 데려가요? 그게 아니라. 준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혹시 형부가 불편하세요? 처음으로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전적이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다음 주말에 데려갈게요. 준호가 떠난 후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허락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요? 저희도 여행 갈 수 있잖아요. 다음에 가요. 아이들도 아빠랑 가고 싶어 해요. 민지 씨,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편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 생각해야죠. 아이들만 생각하면 저는요? 저도 이 가족인데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해해줘요. 준호가 아이들 친아버지예요. 알아요. 알지만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너무해요? 모든 게요. 갑자기 이사 오고 자주 만나고 이제 여행까지.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요? 저는 뭐예요? 민지가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남편이면서 아이들의 뭔데요? 아저씨요? 엄마의 남편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언제요? 5년 후? 10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지 씨, 솔직히 말해요. 준호가 돌아오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왜요? 사랑 안 하니까요. 확실해요?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모든 행동에서 준호의 흔적이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요. 뭐라고요? 한 달만요.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무슨 생각을요? 이 결혼이 옳은지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헤어지자는 거예요? 아니요. 다만 확인하고 싶어요. 뭘요?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외롭지 않으려고 저와 함께 있는 건지요.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요. 정말로요. 그럼 증명해봐요. 어떻게요? 한 달 동안 저 없이 살아봐요.
그리고 정말 저를 원하는지 확인해 봐요. 당신은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지요. 다음 날 저는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민지는 울면서 말렸지만 저는 떠났습니다. 한 달.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민지와의 추억, 아이들과의 시간, 그리고 미래. 과연 저는 이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이방인으로 남을까?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민지와는 최소한의 연락만 했습니다. 잘 지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짧고 건조한 대화들. 하지만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영원히 이등으로 살아야 할까봐. 한 달이 되던 날 민지가 전화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지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침묵했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번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제 자신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그래서요? 민지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노트를 펼치니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제가 당신을 준호와 비교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저는 노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방법 마이너스 준호는 접시를 세워놨음. 남편은 눕혀놓음. 커피 마이너스 준호는 아메리카노만. 남편은 라테도 마심. 아이들 마이너스 준호는 엄격함. 남편은 부드러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수십 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 씨, 이게 전부예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비교했던 모든 것들이요. 왜 이걸 적었어요? 직시하려고요. 제가 얼마나 당신을 힘들게 했는지요.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아니요.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왜요? 인정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민지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거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7년 동안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순 없더라고요. 저도 이해해요. 이제는요? 정말요? 네. 하지만 민지 씨도 이해해야 해요. 뭘요? 저는 준호가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준호가 되길 바라지 않아요. 당신 그대로가 좋아요. 그럼 왜 계속 비교한 거에? 계속. 오후 338. 요? 습관이었어요. 나쁜 습관이요. 민지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꿀 거예요. 정말로요. 어떻게요? 민지가 또 다른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요. 새 노트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만의 좋은 점들. 1. 아침마다 저한테 키스해 주는 것. 2. 아이들한테 화내지 않고 설명해 주는 것. 3. 제가 힘들 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4. 청소할 때 노래 부르는 것. 수십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만의 장점들이에요. 준호와 비교할 필요 없는 것들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민지 씨. 여보, 이제부터는 이 노트를 채울 거예요. 당신만의 이야기로요. 정말 할 수 있어요? 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저도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저도 적어봤어요. 뭘요? 제가 변해야 할 것들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지에게 나는 당신의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준호와의 7년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당신을 만들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좋은 부분도 나쁜 부분도. 앞으로는 당신의 과거를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 껴안았습니다. 다시 시작해봐요. 네, 여보. 이번엔 제대로요. 당신과 저 우리만의 방식으로요. 약속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미나야, 민준아. 보고 싶었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안 나가요? 응, 이제 계속 여기 있을게.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그럼 뭐라고 불러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편한 대로 불러. 아저씨라고 불러도 되고 이름 불러도 되고. 아빠는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것도 좋아. 미나가 웃었습니다. 그럼 아빠 한 분 더 생긴 거네요? 응, 그렇게 생각해도 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친아빠는요? 친아빠는 친아빠지.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럼 아빠가 둘이에요? 응, 너희를 사랑하는 아빠가 둘이야. 아이들이 웃으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가요. 조급해하지 말고요. 준호는요? 아이들 아버지로 존중할게요.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요? 둘 다 아빠예요. 그걸 인정할게요. 하지만 저도 이 가족의 일부라는 걸 잊지 않을게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노력할게요. 그리고 민지 씨. 네? 앞으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말해요. 쌓아두지 말고요. 당신도요. 약속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서로에게 고마운 점 말하기. 둘째, 불편한 것이 있으면 즉시 대화하기. 셋째, 준호와 비교하는 순간이 오면 서로 알려주기. 넷째, 매주 토요일은 우리 부부만의 시간 갖기. 쉽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가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이건 이렇게. 그럴 때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세 번째 규칙. 민지가 웃으며 사과했습니다. 아, 맞다. 미안해요. 저도 실수했습니다. 준호와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6개월 후 미나가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숙제 좀 도와줘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아빠요. 이제 그렇게 불러도 되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고마워, 미나야. 민지가 부엌에서 그 광경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잖아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더 이상 준호의 그림자가 아닌 우리만의 사랑으로. 이야기는 끝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